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또 갖고 계신,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보험플랜 119를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정보가 있으실 테지만 보통의 시청자들은 가입한 보험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보험의 기본부터 내 보험을 점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보험이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어린이 보험 활용법에 대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자녀 보험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역시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게 될 텐데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강의는 조병욱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보험 상식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특별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 지금 보험의 종류와 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많은 상품들이 좀, 이 상품 좋다, 저 상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해드렸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기초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기초부터 다져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보험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의료실비거든요. 그럼, 의료실비는 뭐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의료 비용으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는 보험이거든요. 저희는 병원을 입원, 통원, 약국 이 세 가지 형태로 의료 활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5천만 원, 25만 원, 5만 원 요거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상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의료실비는 저희가 이 한도 내에서는 100%를 보상을 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잉진료라든지 의료 부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10%이신 분들도 있고 20%인 분들도 있고 심지어 입원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인 분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가입하신 연도에마다 조금 틀리니까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입원 5천만 원 요즘 치료비들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5천만 원이어도 충분할 거고요. 통원도 25만 원, 약국은 5만 원 이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자기부담금만 빼고 다 돌려준다. 그러니까 따라서 크게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의료실비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의료실비에서 어떤 것들을 보상을 하느냐 이런 보상을 해주는 거 설명드리는 것보다 보상을 안 하는 거 보상이 불가능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임신, 출산 요거 안 되고요. 미용 목적,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성형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고의적인 사고, 보험 사기가 있겠죠. 자해자살 안 되시고 정신질환도 안 됩니다. 단 치매는 가능한 점 요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치과랑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저희 치과 같은 경우도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인데 예로 들어서 저희가 금으로 떼우는 작업을 했을 때 금값 같은 경우는 사실 치과의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요런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될 것 같아요. 이거 외로도요, 사실 뭐 사마귀는 보상 안 되고 티누는 보상됩니다.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그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너무 머리만 아프실 것 같고, 대표적인 이렇게 6가지 항목은 안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의료실비에서 이 6가지 항목 빼고 제외하고 다 보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암은 저희가 보상이 될까요, 혹시? 네, 의료실비는요, 암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의료실비가 도대체 그럼 얼마냐?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3만원, 누구는 5만원, 누구는 10만원씩 내고 있으시대요. 하지만 의료실비만큼 사실 엄청나게 비싼 항목은 아니거든요. 뭐 20대 남녀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대 정도, 그리고 뭐 50대 정도 해야 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구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도 보상되고 뭐 치료비에 대한 전반적으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게 의료실비다 보니까 의료실비를 빼놓고 보험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의료실비는 좀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의료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그 외적으로는 다른 보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첫 번째 3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질병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인데, 사실 이 부분들도요, 의료실비만 있다 하더라도 보상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넣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상해보험이에요. 상해보험은 예로 들어서 우리 다칠 위험률이 뭐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혹은 뭐 위험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쳤을 때 뭐 골절이 되면 30만 원 지급합니다. 이런 보험들, 물론 골절이 돼서 진단금을 30만 원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요, 이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3대 질병, 암, 뇌질환, 심장질환, 우리가 이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발생되는 휴업손해비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전자 보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이랑 별개니까 요건 나중에 추후에 또 문의 주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상 책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키는 경우 있는데, 이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점, 요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망보험, 뭐 종신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다쳤을 때 보상되는 상해보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질병보험, 3대 질병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질병들도 있잖아요. 뭐 질병 수술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뭐 화재, 자동차, 연금저축 치약, 요것들은 뭐 사실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요거 제가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글씨들이 있고요. 검은색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번부터 4번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5번부터 8번은 좀 선택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한번 사망보험을 볼게요. 내가 독신주의자야, 혹은 애를 낳을 계획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넓은 범위에서는 사망금을 가족한테 준다 이거지만, 사실 저 부모님한테 사망금 드리려고 사망보험금, 이런 부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좀 기호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상해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실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실비 다음으로 가장 우선적인 게 3대 질병. 왜냐? 발병률도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치사율도 굉장히 높고 치료비도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뭐 같이 준비하면 4,000원, 5,000원에도 준비할 수 있고, 배상 책임 한 400원 정도면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런 종류를 가지고 기호에 맞게끔 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일단은 보험의 종류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좀 더 어렵지만 큰 틀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만기 환급금. 보험은 보험 혜택대로 다 받으면서 만기 시에 여태까지 냈던 돈을 전부 다 돌려주겠대요.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만기 환급금은 없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100세 만기. 요즘에 보험 상품들은 100세 만기로 출시가 됩니다. 심지어 뭐 110세, 120세도 출시가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만기 환급금은 말 그대로 만기 시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100세 만기의 만기 환급금은 100살 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로 들어서 30살 남성이 준비한다 가정했을 때 약 70년,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70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저희 옛날 짜장면 값이랑 오늘의 짜장면 값이랑 물가가 틀리죠. 그것처럼
물가는 계속 상승할 거고요.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의 가치랑 이 170년 뒤의 가치랑은 틀리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 만기 환급금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해 드릴게요. 요거 저희가 이분은 지금 5만 원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운전자의 보험의 보험료는요, 대략적으로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4,000원에 여기 적립보험료가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4,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던 보험료를 내가 45,000원을 더 넣어서 만기 때 돌려받는다? 이게 과연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반드시 만기 환급금은 없어야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비갱신형 그리고 갱신형 요 선택지가 두 개 있는데 저는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 고객님이 50세 때 8만 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5년 갱신으로 준비하셨었는데 55세가 되시니까 10만 원이 되셨더라고요. 이때는 생각하셨던 게, 그래, 내가 뭐 갱신형으로 선택을 했던 사항이고, 2만 원 정도 괜찮아.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60세가 되시던 해에 17만 원이 되셨어요. 요걸로 가정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 이때 이 아버님은 저한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신 겁니다. 병욱 씨, 제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됐는데 어떡할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대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 보험료가 끝이 아니라는 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60살이면 이제 경제인구가 아니라 은퇴를 앞둔 나이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요쪽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암진단금 예시표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16,950원에 가입했던 사항이 나중에는 뭐 11만 원까지 된다? 근데 우리는 보험에 여러 종류의 특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특약만. 이랬을 때 여러 가지가 뭉쳤을 때는 더 많이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에 가입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커피나 햄버거 집을 가더라도 우리가 세트 메뉴를 시키면 좀 더 저렴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꼭 나눠 가입하시는 분들, 실비 따로, 운전자 따로, 사망보험 따로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있는데, 물론 각 회사에마다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가져와도 되는데, 그게 굳이 아니라면 한 번에 짤 때 튼튼하게 준비하시는 방법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건강할 때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가입해야 사업비 절감을 할 거고, 우리 보험 설계사들 수당도 더 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해야 저렴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 좀 전에 봤던 우리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가입할 거잖아요. 우리 20살보다 50살이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겠죠. 보험료가 나이가 어렸을 때 보험료가 쌀 때 보험료 바뀌지 않는 비갱신으로 잡아두니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한 번에 가입해라. 이 결론을 가지고 한번 짜볼게요. 대충 짜봤을 때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나이마다 틀리겠지만 이 보험은 예로 들어서 178,616원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누군가에게는 적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절대로 과하진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비싸다면 좀 줄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보장을 줄인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이 아니라 저는 3천만 원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장을 내릴 수가 있을 거고요. 만기를 줄이는 방법. 저는 100살까지가 아니라 80세 혹은 90세까지 이렇게만 받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당장은 저렴한 갱신형으로 선택하는 방법.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 요거는 예를 들어 우리 20년 납 100세 만기가 아니라 저는 30년 납을 할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 4가지를 가지고 사람마다 입맛이 틀리고 스타일이 다르듯이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0세 여성 어머님께서 준비하신대요. 병욱씨, 저는 이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줄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그러면 어머니, 보장을 줄이는 방법은 어떠세요? 안 돼, 병욱씨. 왜냐면 나는 이게 마지막 보험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어머니, 그럼 납입기간 늘리는 거. 어떻게 90살까지 보험료를 내. 선택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요거 보장을 줄이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보험료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수 보장성,
그리고 만기 환급금 없는 비갱신으로 좀 금액을 산출한 뒤에 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요걸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저희가 여태까지 뭐 그냥 이거 좋대 이렇게 가입하는 것보다 직접 선별해서 스타일에 따라 입맛에 따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자료들을 준비했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험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또 보험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가입할 수 있는지 팁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 활용법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보험, 그간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까?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린이 보험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정지문 전문가님. 네. 오늘의 주제가 어린이 보험 활용법인데 왜 이 주제를 택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왜 뇌졸중보다 더 넓은 의미가 뇌혈관 질환인 거 아시고요. 예. 급성 심근경색증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허혈성 심장질환인 거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더 가입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험으로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예. 25세까지는 또 어린이 보험이 다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 너무 비쌌어요. 근데 5월에 들어서 이제 엘사에서 어린이 보험이 하나 출시가 됐는데 저해지로 출시가 됐는데 이게 너무 제가 설계해보니까 너무 착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보는 아니고요. 네. 좀 정보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이슈 시간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뇌혈관이고 네. 또 심장 관련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한 보장이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네. 이게 보통 나이가 걸려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5월부터 어린이 보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폭이 넓어졌다라는 말씀이신데 하나하나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보장이 좋은지 좀 봐주십시오. 네. 기존에는 25세 미만이더라도 이거를 이제 가입하시고 싶으시면은 15세 이하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사망 연계가 안 붙으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 자체가. 그런데 15세 이상 되는 자제분들을 내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뭐 뇌혈관 질환을 넣고 싶으면은 상해 사망이나 뭐 상해 휴유장애 이런 게 연계 조건으로 다다다다 붙거든요. 그래서 납입보험료가 너무 비싸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가 된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연계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30살까지 가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해지예요. 어린이 보험으로는 처음이거든요. 최초예요, 저해지가. 근데 우리 이제
보험 플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해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보험보다 약 30-40% 정도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해지라서 좀 이제 저렴한 데다가 거기다 연계 조건까지 없대요. 이거 있으시고요. 또 그냥 뇌혈관 질환, 하혈성 심장 질환 됩니다 해서 200, 300, 10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최대 3000까지 인수가 돼요. 각각.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인수가 되는 거고요. 또 암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 인수가 되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성인 같은 경우는 줄었잖아요. 근데 30세까지는 7천만 원까지 인수가 돼요. 근데 요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 질병 수술비 요런 거 굉장히 불량담보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거 각 회사에 30만 원까지밖에 넣을 수 없는 건데 요런 것도 50만 원. 뭐 요런 식으로 또 양성 뇌종양 진단비 같은 경우도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약 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금액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계도 없고 30-40% 저렴하고 대충 내용은 이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을지라도 이렇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을 출시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연계 없이 저해지 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얼마나 저렴하길래 그러는지 좀 구체적으로 봐주시겠어요? 저는 다른 보험, 이제 타사 어린이 보험이랑 똑같이 설계를 했을 경우 같은 금액이면 보장이 1.8배가 들어가요. 이게 설계를 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2세 여자 아가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고요. 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30세잖아요. 30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그래서 30세 여자 남자를 봤을 때 암을 5천 넣고요. 뇌혈관 3천, 하혈성 3천에 뭐 질병 34대 수술 뭐 요런 필요한 것들 내용을 싹 넣었어요. 이랬을 경우 25년 납 기준으로 100세 만기 다 비갱신이에요. 이랬을 경우 4만 원, 그리고 30세 여자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또 30세 남자 되게 비싸게 나올 것 같잖아요. 7만 원대 나와요. 이게 풀로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 얼마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이면 정지문 전문가께서 방송 시작 전에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만 30세 이하면 저도 가입할 수 있는 충분히 보장이 좋은 보험이다라는 의미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정지문 전문가님? 일단은 보험이 없으시고 지금 이제 임신 중이시거나 태아보험 준비하셔야 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린이인데 보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요걸로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훨씬 더 많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뭐 애들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그래 뇌혈관 허혈성 이거를 조금 더 늘려줘야지 하면서 이 회사 저 회사에 막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연계 조건 같이 따라서 붙어오고 막 요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요거 최저 보험료가 2만 원대예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만 넣으셔도 돼요. 연계 조건 없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만 넣고 싶으신 분들 넣으셔도 되고 질병 후유장애만 넣고 싶다. 질병 후유장애에서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뭐 질병 수술비만 넣고 싶다. 이러신 분들 질병 수술비만 넣어서 최저 보험료 2만 원대만 맞춰서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신 거니까 부담이 없으세요. 그리고 풀담보예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추가를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풀담보기 때문에 내가 아이 이제 자제분들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 원하시는 부분만 꼭꼭 씹어 갖고서는 필요한 것만 넣어서 담아서 딱 가입하셔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추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네. 기존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마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또 30세 미만의 시청자분들도 분명 이 보험이 뭐지 하고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비교해보고 더 괜찮다면 교체도 가능하다라고 권장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나와서 설계를 해보고 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 거를 해봤어요. 그런데 동일한 보험료대에서 8,000원만 더 내니까 딱 2배가 들어가더라고요. 보장이 2배예요. 네, 딱 기존에 저 얼마나 따져보고 했겠어요. 여기 아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다 해보고서는 우리 애기 거 넣었겠잖아요. 그런데 딱 2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아가는 아직 어려서 24개월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야 될 기간은 한 20년
18년이잖아요. 18년 더 남았잖아요. 그럼 교체해 주셔서 건강 상태가 허락된다면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더라도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보험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지문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네. 이 상품 자체가. 그러면 이제 홍보 차원에서 연계 조건이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솔직히 타사 대비해서 1.8배 정도 보장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저렴하다는 것 자체는요. 그 회사에서도 손해율을 계산하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많이 판매가 되고 하면은 얘네도 손해율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처럼 연계 조건이라는 게 붙게 돼요. 지금은 연계 조건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추가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렴한 금액에 추가하시고서는 좀 보완하시고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요걸로 준비를 하시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까지예요. 그러니까는 한 87년생, 88년생 정도까지 되겠죠. 네. 그렇게 자제분들 가지신 분들은, 자녀분들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조병욱 전문가도 함께 들으셨거든요. 전문가님, 네. 이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왜 이렇게 전문가께서 열을 올려서 설명을 하셨는지 추가적인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게 저희가 오늘 방송 전에 정지문 그 전문가님께서 저한테도 꼭 저희 얘기 가입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보험인데 제가 생각해도 뇌혈관이랑 허혈성이라는 게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정말 꼭 가져가야 된다는 특약을 한 개만 고르면 저는 이 특약들을 고를 것 같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가입하려고 해도 그렇죠. 금액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성인에서는 사실 이거를 진짜 효율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나이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질환들이 노인성 질환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들이 뭐 정작 가입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인들은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요. 손해율이 워낙 높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젊었을 때 놓치지 말고 저도 뭐 저희 얘기도 오늘 준비할 거지만요. 네, 요거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 보험 활용법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예. 예전에 가입한 건데,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갱신형 담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부분 지금 하면 다시 바꿨을 때 그동안 낸 것도 있고 나이가 있었으면 보험료 비싸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확인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40대요. 40 정도. 네. 40 가까이 되거든요. 되신 거예요? 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한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예, 그런데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20만 원 가까이 되시고요. 네. 주변에서 보장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정지문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요. 삼성생명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을 한 건 가입하고 계십니다. 납입기간이 20년, 또 가입 시기는 2011년이시고요. 갱신형 담보가 많아서 보험료 대비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셨지요. 문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40 가까이 되셨다라고 하셨고요.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보니까 이제 삼성생명 퍼펙트업 통합보험 요거 납입한 지 7년 정도 되셨어요. 그쵸? 네. 그런데 요거 처음에 가입할 때 이 가격이 아니셨을 거예요. 지금 19만 6,220원 뭐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요거보다 좀 저렴하셨죠? 아, 네. 근데 아직까지는 되게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계속 주변에서 이거 갱신형은 계속 내야 되고 많이 나중엔 더 오를 거라 그래가지고. 방송을 많이 보셨나봐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증권을 본 결과 일단 주계약을 제외하고요. 암치료 특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대질환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뇌출혈밖에 안 되고 급성심근경색증, 요 이대질환, 그리고 수술비 특약, 그리고 실비도 여기다 다 묶었어요. 하나에 다. 그런데 네. 주계약을 제외하고는 다 갱신형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실비는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갱신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비를 네. 제외하고라서도 암이라든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게 조금 비갱신이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허비하는 보험료가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이걸 낮추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계속 보험료도 계속 바뀌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이걸 해지하자니 또 지금 되면 비쌀 것 같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요게 종신보험인 건 아시고 계세요? 네,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아세요? 네. 이게 주계약이 8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만 8천이 들어가 있으신 거거든요. 언젠가 사망하시면은 사망보험금 8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게 측정되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세요, 혹시? 아니, 이거 사망보험금보다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불안하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진단비 쪽으로 조금 더 받으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로, 이 퍼펙트 통합보험을요, 아예 지금 7년 정도 납입하셨잖아요. 이거 네.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 안에 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당시 실비가 지금의 실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실비를 가져가는 최소한의 조건이 사망보험금 2천을 가져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네. 사망보험금 2천을 두고요. 그리고 실비를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네. 가져가시면 아마 5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납입보험료가. 그런데 네. 아마 이 보험 자체가 최저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5만 원까지 줄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조금 리모델링을 하시고요. 왜냐면 지금 진단비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암 네. 3천, 뇌출혈 2천, 급성 2천이 3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지금 보장 받으실 때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시는데 그 금액 그대로를 납입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알다시피 납입보험료 계속 올라가요. 그쵸? 네.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끔 측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 건강 상태 괜찮으시면은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냥 모드암 있죠. 현존하는 모드암 3천만 원, 뇌졸중 3천만 원, 급성 3천만 원, 요 정도 넣으시면은 지금 40세 여성 기준으로 4만 4천 원 정도가 나와요. 금액이. 싸죠? 네. 그러면은 비갱신형으로요? 예? 비갱신 안 되는 당연하죠. 거예요? 20년 난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5만 원 플러스 4만 원 하면 9만 원대 나오잖아요. 그럼 10만 원 네네. 정도는 세이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시면은 거기에 더 추가하셔서 진단자금 늘리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냈던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부분 해지가 되시는 거예요. 부분 해지가 네. 되시면 해지환급금이 좀 발생하실 거예요. 왜냐면 7년 정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앞으로 더 납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 13년 네네. 정도? 그리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간다 하셔도 계속적으로 더 납입하실 게 남으시는 거고요. 계속 갱신이 되니까. 그러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받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두 번째 시청자도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네, 저희 아들이 29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험을 2개 들고 있는데 예.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들어놓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늘 보험 점검 받으시려고 연락 주신 거예요? 네네. 아드님이 올해 29살 되셨다고요? 네네. 예, 저희 방송국을 통해서 두 가지 보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어린이 보험이고 하나는 운전자 보험이시네요. 이렇게 두 네, 건 맞아요. 맞으신가요? 네네. 예, 근데 혹시 이제 이전 제가 보기에 예. 메리츠 화재 보험 같은 거는 예. 어린이 보험이에요. 애가 29살인데. 예. 네, 그래서 이거 괜찮게 잘 들어놓은 건지 좀 이상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지금은 만으로 30세 미만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아마 적절한 시기에 잘 가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전문가께 좀 여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직권 정리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메리츠 화재 내 마음 같은 어린이 보험 한 건 있으시고요. 2014년도에 가입이 되셨네요. 동부화재에서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작년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만기 상품입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올해 29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들 내용이 괜찮은지 좀 봐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세요. 조병욱 전문가님?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이거 29살이면 사실 어린이는 아닌데 어린이 보험에 그래서요? 있으시잖아요. 이거 네. 이거는 근데 너무나 잘 가입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꼭 이제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보험이면 어린이 보험, 태아는 태아, 실비면 실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상품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좀 통합 보험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인 보험보다도요. 그냥 이 어린이 보험이 성인들 100세까지 가져간다 하도록 훨씬 더 좋은 상품이니까 저는 요거 좀 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봤더니 크게 문제될 사항들은 없어요. 일단 메리츠 화재에서 일단 의료 실비 있으시고 뭐 배상 책임도 있으시고 암보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야무지게 튼튼하게 준비하셨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까 좀 아까 제 방송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망률 순위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암은 실비 다음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암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뇌졸중이랑 심근경색이거든요. 네. 시청자님 혹시 아드님 기준으로 양가 친가 외가 이렇게 해서 네. 혹시 고혈압이나 뭐 뇌졸중 이런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고혈압 약을 먹으셨거든요. 그래요. 네. 보통 이제 혈압이라는 게 유전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암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압이 있으신 가족력에는 뇌졸중이랑 심근경색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뇌질환, 심장질환이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뇌질환, 심장질환 꼭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었던 점 요것만 조금 아쉽고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괜찮은 상품일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잘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운전을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네, 운전해요. 그래서 네. 네, 운전자 보험을 이제 작년에 준비를 해주셨는데 보험료가 5만 원인데 사실 이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세요. 사실 운전자 보험은 네. 뭐 TV나 이제 광고들로 봐도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가장 중요한 거 뭐 형사합의 지원금, 별금 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요 딱 세 가지만 넣으면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5만 원씩이면 너무 과한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적립보험료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일단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66,000원 그대로 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요거는 좀 제가 감액을 좀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5만 원짜리를 제가 봤을 때 한 12,000원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줄이셔서
보험료를 좀 줄이시는데 여기서 보험료가 줄여드렸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뇌질환, 심장질환 이건데 근데 우리 아까 방송 전에 정진문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보험 핫 이슈에서 말씀 주신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랑 허혈성 심장질환 요거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거든요. 요거 딱 준비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30세까지 가입을 하시니까. 그럼 보니까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막 2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넣는다 하면 지금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한 27,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요렇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요거는 좀 채워 넣으시고 운전자 거는 좀 줄이셔라.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면은 뭐 보험료도 한 11,000원 정도 더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좀 리모델링을 해 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세요? 저희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어린이 보험 때문에 궁금했는데 아주 잘 들었어요. 네, 새롭게 출시된 어린이 보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좀 볼게요. 끝번호 2002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아기보험을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패키지로 준비하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네. 요거 이제 엄마들이 인터넷을 많이 쳐보면은 생명보험 하나, 화재보험 하나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라고 많이들 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엔 그렇게 아가보험이 저렴하지가 않잖아요. 저렴한 보험이 출시되긴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구성을 했었냐면요. 2000년도 초반에는요. 우리 실비를 어쩔 수 없이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했어야 됐고요. 대신에 손해보험사는 진단비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암진단비가 뭐 최고 한 3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고요. 대신에 진단비를 많이 넣으려면 생명보험사 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또 실비를 판매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가입을 했었어야 돼서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뿐이고요. 지금은 그 연계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생명보험사에도 실비 넣을 수 있고요. 그 진단비 넣을 수 있고 또 손해보험사에도 실비, 진단비 뭐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굳이 패키지로 하셔서 우왕좌왕 하실 필요 없이 한 회사에다 그냥 적당하게 넣으시면 되세요. 패키지를 하셔서 더 이로운 점이 없으세요. 굳이 보험사 쪽으로 하실 거면 저축이라든지 사망 쪽을 하시는 게 맞고요. 보장성 쪽을 원하시면 손해보험사 쪽으로 하시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요즘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한 질문이라도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라나 오하나님께서 또 문자 남기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어린이 보험과 관련한 질문이 많은데요.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어린이 보험에 포함되는 게 태아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몇 살부터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여쭤볼까요? 일단은 몇 살이라기보다는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사실을 안 직후부터인데 보통 저희가 빠르면 4주, 5주 때 이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뭐 임신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출산 예정일이 정해진다면 바로 누구든지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딱 태아보험이라고 딱 선을 긋기보다는요. 태아 때부터 그냥 100살까지 보험료를 미리 내놓는다. 이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태아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게 태아보험은 22주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22주가 넘으신 분들은 또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은 게 22주 이전에는 이제 태아특약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넘어가면 태아특약만 못 가입할 뿐 좀 준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왜 뱃속에 있을 때 태아보험을 들어놓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보면요. 뭐 5명 중에 1명, 심지어 저희 애기도 황달을 앓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황달, 또 심한 친구들은 뭐 구개열, 언청이, 뭐 천식 이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요것들은 치료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들이 없어요. 근데 다만
보험회사들에서 봤을 때 출생 시에 문제가 있던 혹은 아팠던 아기들을 쉽게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또 쉽게 가입이 안 됐었는데 또 환절기 되니까 뭐 유행처럼 우리 감기 한 번씩은 다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가입 시기가 늦춰지다 보면 정말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뱃속에 있을 때 좀 저라도 좀 뱃속에 있을 때 태아보험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의료실비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갱신. 이거 특히나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애기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갱신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 보험은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팁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입원 일당이라는 보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 정지문 전문가님. 예, 정지문 전문가님 대신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태아보험 네.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입을 하시고요. 어차피 16주, 21주, 25주 계속 검사하시잖아요. 산모님들. 그러면은 검사상 이상 소견 없으실 때 그때 뭐 추후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 또 가입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16주 기형아 검사하고 25주에 정밀 초음파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신선 2개 나왔을 때 그냥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고 나셔서 나중에 보장 받을 때요. 그때는 어차피 아기가 태어나서 100세까지예요. 내가 총 납입하는 횟수는 뭐 20년 납을 하면 240회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보장 받기에도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가입 시기 자체는 그냥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알아야 될 점은 선천 이상, 저체중, 주산기 질환, 여기에 대한 보장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실비 넣으시고요. 그리고 어릴 때 가입해주면 좋은 거 있잖아요. 싼 거, 진단자금, 요런 거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30세보다는 100세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당 입원비는 태아일 때 경우에는 꼭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입원을 자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주시면은 좀 완벽하지 않나, 퍼펙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두 분 모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볼까요? 8009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어머니께서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정지문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어머니 많이 아프셨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고요. 네. 지금 연세를 안 써주셨어요. 연세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우리 유병자 실손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유병자 플랜으로 진단자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실손으로 하시면 부담보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한 60세 기준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한 납보험료가 6만 원 정도 실손보험료는 나올 거고요. 또 암이라든지 이대 진단을 준비하실 거면 간편건강보험으로도 준비가 되시는데 요 병력 외에 다른 게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암 같은 경우는 따로 빼셔서 그냥 일반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굳이 할증도 안 되고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 60대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20년짜리 간편건강보험으로 진단비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도 80대 중반까지는 보장이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장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연세가 없어서 너무 막막하긴 한데 실비도 가능하고 진단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보험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